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49%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둘 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니케이, 상하이 종합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증시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봉쇄에 의한 그런 영향 때문인 것 같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위기감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도사리고 있고요. 어떤 반등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좀 크게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계속 큰 폭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가 상승률을 이제 잡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억지로라도 금리 인상을 좀 대폭으로 해서 좀 시장에 좀 타격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종합,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지금 봉쇄 조치를 상하이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외의 도시에서도 지금 더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베이징도 봉쇄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마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공급망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기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았던 그런 경기가 이제 경기 회복감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 또 이런 데미지를 주는 회복감에 또 데미지를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아주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금 처참하게 또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바닥 라인까지 또 떨어진 상황입니다. 60일선을 지금 계속 넘지 못한 채로 증시가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잘못하면 요런 하락이 바닥 라인 깨면서 그냥 뚫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완벽한 바닥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또 큰 폭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를 했던 기관 투자자도 지금 매도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또 한 번 그 코스피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던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했는데 이런 시장 자체에 대한 악재가 나오니까 코스피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코스닥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 라인까지는 아직 더 폭이 남았지만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투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테마주 위주로 코스닥에 또 많이 모여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들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정말 알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지금 증시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또 한번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4월 달부터는 계속 매수세가 크게 없이 계속 매도 추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가 계속 약세를 띠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소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눌러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이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원화를 이제 달러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그런 주식들이 더 유리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패턴이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만 보더라도 환차익만 보더라도 벌써 이제 1,100원대에서 1,2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10% 이상의 그런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지금 주변 상황들이. 자,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해버렸고요. 결국에는 전고점 이겨내면서 또 한 번 추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1선 추세를 타고 완곡히 계속 바닥 라인을 다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이전에 반짝 올라갔던 그런 환율 추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400원까지도 좀 밀어붙이려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요런 때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시장에 좀 안정성이 좀 와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좀 우려스럽네요. 자, 오늘 뭐 지수 선물도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톡스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네, 1%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도 오늘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상승분에 대한 조정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까지 올라갔었지만 일단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 상승 추세에 있다. 환율과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을 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코로나 봉쇄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계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좀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저해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장이 지금 또 4월 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큰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않다면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는 좀 주식시장도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가치 종목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가치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발판이 그런 마련되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가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50원 하락해서 3.5% 하락했고요. 24,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잘 올라가다가 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또 추세가 그렇게 눌러졌고요. 오늘도 증시가 또 폭락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폭락까지는 아니죠. 한 3.5% 네,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천천히 올라가던 그런 추세를 완벽하게 또 깨버리면서 굉장히 지루한 장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는 크게 뭐 거래 없이 50원 정도 하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470만 주, 또 500만 주 아래로 또 거래가 떨어졌고요. 지금 한 7일 연속 올라갔던 그 주가를 지금 이틀 만에 거의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자리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던 그 추세를 이렇게 이틀 만에 또 깨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또 타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였으면 좀 유심히 지켜봤겠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 종목 모두가 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 중에는 오늘 빨간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장이었고요. 지금 세계적인 또 글로벌 악재가 또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전체 자금에서 좀 전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좀 빠질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악재가 터지고 좀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또 반등을 해주는 제때 반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분석해온 대로 이미 이제 추세를 전환했고 턴어라운드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장성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치고 나갈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계속 좋지 않아서 좀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느 때와 같이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냥 전체적인 그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그냥 투자금을 쉬어가는 게 저는 그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다른 걸 사야지라고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판다라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천천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한 연말, 그 내년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작부터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네,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하락들이, 조정들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거래량이 언제 터져야 되는 그 점이었고요. 사실상 7일 연속 올라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없이 증시가 떨어지니까 또 힘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1,5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 좀 완벽하게 이제 수급이 몰려왔을 때, 매수에 대한 수급이 몰려왔을 때,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때와 같은 거래 추세가 좀 나오면서 위로 이제 밀어주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것 같고요. 장이 좋지 않더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버텨주는 그런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시에 따라서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죽은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일 연속 올라오는데 그게 뭐 이틀 만에 다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는 그 수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힘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크게 매도 없이도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죽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쌍바닥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크게 지금 의미 없는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지루 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어진 지는 지금 21선이 깨지고 3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이어오고 있고요. 거의 한 달 동안은 큰 의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N자로 올라갔어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또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또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런 61선 추세를 살려주면서 양운선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좋은 방향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그런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번 탄력을 받으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올라갈 때 보면은 원자력 관련 테마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이 좀 같이 움직여주기를 또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진파워,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우진,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 있죠. 아무튼 오늘도 잘 버티면서 보합 정도로 마무리하거나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3% 내렸네, 4% 내렸네, 뭐 올라갔던 거 다 반납을 했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요. 주식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그림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작년, 뭐 재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수록 무게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투자법이 재미없을 때는 이제 그런 테마 종목들 혹은 좀 스윙, 단타 매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상승장에서 잘 먹힙니다. 모든 종목들이 잘 올라갈 때 그런 수급 따라서 다니다 보면은 이 상승폭도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작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승 패턴을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런 게 잘 먹히는데 이렇게 대세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천히 좀 매매 습관을 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좀 재밌는 종목들 많이 해볼 테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가치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 라인 뭐 여전히 잘 지키고 있고요. 상승 라인, 그 저항 라인도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대에서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분명히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때와는 완벽히 좀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장기 추세 계속 살려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탈 없다면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네,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리뷰를 하겠습니다. 월봉은 또 음봉으로 조금 전해되었는데요.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이제 월봉 선들이 다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이평선들이 벌리는 작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아래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큰 악재가 터지지 않냐. 근데 이제 재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큰 악재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좋은 소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네, 매수했죠. 기관 투자자 4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37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장이 좋지 않으니까 또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금융 투자, 외국인 투자자 매도 나오면서 또 주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투신도 이제 매수를 계속 이어오다가 조금 이제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이 이틀 연속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크게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제 매수를 꾸준히 해오던 세력들도 지금 장이 좋지 않으니까 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매수 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7일 연속 올랐던 힘들게 올랐던 그런 매수 이 플러스가 이틀 만에 거래량 없이 빠진 게 이런 매수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주가에 좀 이 중심을 두는 분들께는 굉장히 타격이 컸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분명히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확 올라간다면 뭐 10%, 15%는 충분히 올라가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 이틀 연속 다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급이 제대로 붙어주면서 좀 건강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때인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도와주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하락이 당분간 더 이어지더라도 그런 바닥 라인, 네, 하단 라인을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트 다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1030만 주죠. 그래서 금요일 대비 조금 상승했습니다. 990만 주에서 한 40만 주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 2600만 주에서 그 1000만 주까지 떨어진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1600만 주 정도가 네,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이제 상장 물량이 총 2천만 주 이상이었죠. 그 물량에서 이렇게 상당 부분 상환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주 물량이 신주가 많이 상장되었다라고 해서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미리 소화된 물량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리고 금요일에 내렸던 그런 하락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매도가 조금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지금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매수 세력이 조금 부족했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지만 공매도 거래도 크게 지금 이슈화 될 만큼 많지 않고요. 잔고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크게 많이 늘어날 이유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대차 잔고를 볼 텐데 지금 뭐 전체가 다 내렸습니다. 네, 시장 전체가 다 내려서 완전 파란색이네요. 정말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차 잔고 지금 체결 상한 오늘 비슷했습니다. 110만 주 정도씩. 그래서 체결량이 조금 늘어났긴 했는데 아무튼 상환도 그대로 진행되면서 대차 잔고 자체는 2,400만 주, 2,490만 주, 거의 뭐 2,500만 주죠. 그래서 2,500만 주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7,400만 주에서 2,500만 주까지 이렇게 쭉 떨어진 것이 중요하고요. 대차 잔고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규로 이제 그때 대차 잔고를 확 늘릴 때 목적으로 했던 것들을 이루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신규로 그때 이제 늘어났던 이유가 아무래도 1WR에 대한 상장과 그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신주 상장들이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신주 상장이 이제 7월달, 8월달까지는 가야지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대량 신주 상장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차 잔고가 그렇게까지 늘어날 이유는 없다.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좀 공매도 측이 유리한
그런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대차장고를 확 늘려가지고 또 올라가는 족족 공매도를 때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그때도 작년 6월이었죠. 그때도 한번 급등을 할 때 대차장고와 공매도장고가 급증을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뭐 그런 패턴도 있었긴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은 대차장고와 공매도장고 전부 감소하는 추세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은 37만 주 매도였지만 당일은 19만 주 정도.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고요. 보유율 자체는 9.4%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뭐 연기금 투자자 모두 지금 크게 매수 없이 이틀 연속 진행되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 보니까 좀 힘없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SMR 제작 착수 협약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이 제작 착수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계속 예상하는 그런 기사 혹은 예상하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만 접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뉴스케일 파워 존 홉킨스 사장과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 모듈 원전의 본격적인 제작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제작 착수입니다. 착수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겠다, 제작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제작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발주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주가 나고 이제 매출화가 진행되었다, 수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대로 연 수천억의 매출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협약으로 이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미국 아이다호주에 추진 중인 UAMPS 프로젝트에 공급할 SMR 본 제품의 제작에 착수를 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SMR 제작에 사용되는 대형 주단 소재 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SMR 본 제품 제작에 돌입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내부적인 그런 소재들 있죠. 주기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맡아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지분을 이제 1,300억 정도로 투자를 했고요. 1억 380만 달러죠. 그래서 거의 1,300억 정도가 되고 있고 이제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조가 이제 나누기 6을 하더라도 매년 5천억 정도 6년 동안 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에서만 나오는 그런 매출이고요. 나머지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SMR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고 엑스에너지와 같은 그런 또 차세대 고온 가스를 이용한 그런 SMR에서도 또 매출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이제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사장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에 건설되는 첫 SMR 핵심 기자재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을 한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원전 기기 제작 능력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SMR 상용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12개, 그 다음에 폴란드 쪽에 6개, 루마니아 12개였나요?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필리핀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나다라든지 그 다음에 사우디와 같은 뭐 그런 중동 시장도 지금 노리고 있고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SMR 붐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1세대 SMR이죠 거의. 그래서 경투로를 이용하는 그런 대형 원전과 거의 유사한 원리로 흘러가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같은 그런 경수로가 아닌 그 이제 소듐 나트륨을 이제 녹여가지고 뭐 그런 또 물보다 또 이제 핵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모델은 2020년에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최종 완료를 했었고요. 이 설계 인증 심사를 받은 SMR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첫 제작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SMR 시장이 2040년이었나요? 그때까지 수백 조까지 상승을 커진다라고 하니까 최대 그때 500조인가요? 600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이제 또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이제 또 창원시라든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주변 환경을 또 마련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에 또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재무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저는 2022년에 상당히 좋은 발판을 마련한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그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SMR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른 기업들, RAF와 또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이제 SMR 건설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좀 가져와 봤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자주 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거기에 대한 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건 6월 안쪽으로 타겟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을 때는 5월달? 5월달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한번 그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자, 이제 호주 태양광 기업, 두산 스코다 터빈 낙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호주의 태양광 기업 이제 바스트 솔라라는 기업과 터빈 공급 계약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가 이렇게 낙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코 자회사죠. 두산 스코다가 두산 스코다 파워의 터빈이 호주 태양광 기업에 장착되어서 태양열 에너지 생산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원리를 잘 모르는데 일단 터빈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터빈이 동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터빈이 또 이렇게 호주 쪽에 태양열 에너지에 또 이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새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뚫었기도 하고요. 호주 시장에 이제 그 두산 그리드텍이었나요? 그 ESS 시장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시장성을 또 넓혀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바스 솔라는 두산 스코다 파워의 터빈을 낙점했고 터빈을 이제 동기식 응축기로 사용해서 발전하지 않을 때도 중요한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니 이제 태양열 특정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선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일단은 태양열 이용에 또 이제 터빈이 이용된다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수소 가스터빈이죠. 그런 것도 이제 터빈 기술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에서도 터빈 시장, 터빈 시장이 또 1조 규모의 그런 입찰이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터빈 기술이 계속 입증이 된다면 또 앞으로의 추가 수주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의 수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리한 입지를 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호주 시장에서 태양열 시장과 그 다음에 ESS 시장이죠. 그 시장도 이제 섭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 베트남 해상풍력 시장 혹은 이제 또 원전 시장은 이제 SMR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그런 전 세계로 또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에서 또 이제 그런 터빈을 또 많이
수주를 했었던 것 같은데 두산 스코다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 사업에서 지금 이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력 사업인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이제 중동 쪽에서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네, 잘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외 수주, 네, 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11년 말 때 이제 15조 8천억, 네, 그 정도의 잔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증가를 하면서, 네,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밥캣이 조금 최근에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이제 기대치가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돈 잘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힘없이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네, 기분 좋게 좀 힘찬 상승을 빨리 봤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힘이, 네, 받쳐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증시 분위기도 그렇고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만 보더라도, 환율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 자체가 지금 완전히 찌그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이런 찌그러지는 와중에 네, 두산,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고점까지는 멀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다른 대형주라든지 그런 웬만한 테마 종목들은 사실 20, 30% 이상 네,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네, 힘을 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사실 시장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네, 이번 주 한번, 하락을 금방 좀 먹고,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